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최근에 역대급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로 인해서 또 지난번처럼 이렇게 6만전자로 돌아갈지 모르는데 6만전자에서 겨우 탈출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6만전자로 돌아갈 만한 역대급 사건이 발생되었죠. 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악재 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GOS 뉴스와 두 번째는 삼성전자 해킹 뉴스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GOS 뉴스는 온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논란 중 하나죠. 자, 제 유튜브 시청자 평균 연령이 45세에서 54세 분이 가장 많고 2위가 곧 국민연금을 타실 분들이죠. 55세에서 64세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의 GOS 뉴스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의 GOS의 뜻은 삼성전자 게임 옵티징 서비스의 줄임말입니다. 이건 삼성전자의 어플리케이션의 이름 중 하나인데 스마트폰 게임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되었어요. 자, 그런데 GOS라는 저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는 게임 해상도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게임 해상도가 낮춰지고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동작이 느려지는 등 이상한 모습이 연출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삼성전자의 GOS 사태가 발생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휴대폰이 너무 뜨겁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갤럭시 21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이 불티나게 팔려서 뜨겁다라는 게 아니라 휴대폰의 발열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화상을 입었다라는 소문도 들리고 갑자기 휴대폰이 너무 뜨거워지면서 꺼졌다, 여름에는 절대 사용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야기가 너무너무나 많이 나오면서 자, 삼성전자의 휴대폰 판매량은 갈수록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중국 시장과 인도 시장 등도 화웨이라던가 저가 휴대폰 시장에서 밀리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갤럭시 22 같은 경우에는 출시일이 앞당겨지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초에 드디어 갤럭시 22가 발매가 되었죠. 발열 드디어 잡았다.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면서 거기다 발열도 잡았고 벤치마킹을 해본 결과 지금 시장에 출시되는 스마트폰보다 너무너무나 좋은 성능을 자랑하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이러한 뉴스가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이렇게 각종 벤치 사이트에서 벤치마킹을 해본 결과 갤럭시 21보다는 성능이 월등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었고 발열 증상도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와, 드디어 삼성이 해냈구나. 삼성이 성능도 잡고 발열까지 잡는 모습을 보여줬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되겠다 하고 주식을 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진짜로.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봤던 벤치는 사기예요. 인위적으로 조작이 된 거죠.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이 벤치마킹 프로그램이 긱벤치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는데 긱벤치라는 프로그램이 켜졌을 때는 갤럭시의 성능을 100%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끄고 GOS가 실행이 되잖아요. 그럼 갤럭시 20의 성능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듀얼 코어인 컴퓨터가 싱글 코어만 작동되는 것처럼 멀티 코어의 성능이 최소 30% 이상 감소가 되었고 갤럭시 20 같은 경우에는 GOS가 켜질 경우에는 2년 전 출시된 갤럭시 20보다 훨씬 더 성능이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점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GOS라는 기능은 2016년도에 갤럭시 7이 출시되었다가 폭발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 다음부터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는 걸까요? 네, 그건 바로 갤럭시의 새 버전이 업데이트되면서 이렇게 UI 4.0이라는 프로그램이 강제로 깔리기 시작하면서 GOS 기능을 끌 수가 없거나 혹은 삭제 역시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어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21이 너무 발열이 심했기 때문에 발열을 줄이기 위해서 강제로 프로그램을 차단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다른 휴대폰보다 GOS가 실행될 경우에는 가장 낮은 성능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덕분에 소비자들은 항의를 했죠. 삼성전자 도대체 왜 GOS라는 프로그램을 삭제도 못하고 차단을 못하게 막았느냐. 이건 정말 너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삼성전자의 갤럭시 20를 만들었다는 개발자가 이거는 안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우리는 휴대폰이 발열이 나지 않고 폭파되지 않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고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점이 있을 수가 없다. 이따구로 이야기를 해버렸죠.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국내 시장이 봉인가요? 예전에도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노트 7을 출시했는데 그게 폭발 사고가 잇따랐어. 근데 삼성전자는 제품에 문제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막 루머에 대해서 법정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소비자가 이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하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소비자들이 소송을 해도 패소를 했지만 미국에서 유튜버들이라던가 해외 벤치 사이트들에서 이렇게 갤럭시가 폭파되는 사태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했고 그 뒤에 해외에서 폭파 사건이 잇따르자 삼성전자에서는 갤럭시 7을 전량 리콜을 결정했어요. 아니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는 전혀 미안하다라는 이야기가 없고 사과의 뜻을 전혀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분 예전 폭스바겐 뻥연비 사태하고 상당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키면은 갤럭시의 성능이 100%가 발휘되고 끌 경우에는 줄어들고 폭스바겐도 저렇게 매연을 검사하는 프로그램을 킬 경우에는 매연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지 않았고 저 프로그램을 끌 경우에는 매연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 꼼수를 썼었는데 이번 사태와 상당히 비슷하죠. 자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게임에 관련된 게 아니냐, 게임을 할 때 성능이 저하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겠지만 게임과 전혀 상관없이 일반적인 앱 1000개를 기준으로도 GOS가 실행이 되고 쉽게 설명해드리면 이런 거죠. 지난번 백종원 씨가 어떤 식당에 가서 버섯 칼국수 2인분을 주문했는데 식당에서는 너무 양이 많을까봐 조금 덜 드렸습니다. 이러면서 양을 줄인 것처럼 삼성전자 휴대폰도 200만원짜리 휴대폰을 샀는데 성능이 고작 100만원짜리 휴대폰보다 못 나오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백도어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화웨이라던가 중국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패턴을 관찰할 수 있는 앱이 깔려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GOS 같은 경우에도 어떤 상황이냐, 소비자가 이렇게 많이 쓰는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차단시켜서 GOS를 꺼도 이렇게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논란이 나오자 긱벤치에서는 삼성전자의 휴대폰을 중국 화웨이 제품과 똑같이 벤치 사이트에서 벤치를 못하게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엔비디아 사이트를 해킹했던 해커들이 삼성전자 서비스를 해킹을 했는데 이 해커들은 지금 삼성전자의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는 지금 녹스까지 해킹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 사태를 삼성전자가 어떻게 대처할까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GOS 사태는 삼성전자 측에서 별도로 GOS 옵션을 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라고 공지를 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저 옵션을 끌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GOS 옵션을 끄면은 삼성전자 갤럭시가 폭발하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도 있고 두 번째로는 GOS 옵션을 끄다가 휴대폰이 고장나면은 이거는 GOS 옵션을 껐기 때문에 유상 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요? 아니 삼성전자에서는 도대체 신제품을 출시할 때 발열을 저따구로 잡을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회사에서 회의를 하다가 발열을 어떻게 잡을까 논의를 하다가 요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요? 아니 삼성전자 발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새로운 칩셋을 개발합시다. 냉각 시스템을 개발합시다. 그러기보다는 그냥 모든 앱에 제한을 걸고 성능을 다운시키고 벤치마킹을 할 때는 그때만 성능 제한을 풀어버리죠. 와 이런 꼼수를 쓰네. 자 이러한 뉴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전자가 6만 전자로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전혀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이슈가 있으니까. 굳이 GOS 뉴스가 아니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휴대폰 판매량 1위지만 러시아 시장에 더 이상 휴대폰을 출시하기도 힘들고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 D램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8.15% 급락이 나왔거든요. D램 가격이 2분기에는 더 하락할 것이라는 이런 레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다시 8만 전자로 복귀하기보다는 이전의 가격인 6만 전자로 돌아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고 또 지난번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면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블록
가격딜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7만 전자인 삼성전자는 곧 6만 전자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지, 괜히 지금 가격이 싸 보인다고 무리하면서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